변호사 비밀 수첩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게 다 처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할 때는 착각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그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처음 받는 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 잘 협조하면 되겠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경찰 조사에 잘 협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죠? 네, 틀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다 협조했으면 위험한 겁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혐의 사실이 유죄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별일 아니다. 괜히 사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혐의 인정하고 선처 받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변명을 누가 믿냐. 막 이렇게 회유하고 유도신문 하는 겁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경찰 말에 다 넘어가면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생겨서 경찰서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협조를 하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조사받을 내용이 있으면 조사받고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이 하는 말이면 다 따라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 그러면 해버리고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다 알려줘 버리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 핸드폰 제출 있죠. 이것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유명인 누가 핸드폰 제출을 거부했다.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뉴스를 자주 볼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이런 평가는 둘째치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본인한테 불리한 행동이면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경찰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람들은 경찰 요청을 거부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무슨 정보가 있나요? 카톡으로 가족, 친구, 애인과 대화한 내역이 있죠. 여러분 보통 GPS 기능 켜놓으니까 내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경로 다 나오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뭐 했는지, 심지어 네이버에다 무슨 검색했는지, 무슨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작성했는지까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내 사적인 개인정보를 경찰한테 다 공개해야 될까요? 경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지는 경찰 조사에 잘 협조하면 잘 끝나겠지. 이거 착각입니다. 두 번째, 합의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께서 고소를 당하면 일단 합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합의한다고 처벌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를 안 하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데 합의를 해서 처벌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는 순간 경찰은 그냥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소당한 사건이 진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맞는지부터 전문가한테 알아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합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어서 사건이 종결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경우에 합의부터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소인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합의하고 싶다 말을 하면 이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죄 지은 게 맞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과하고 합의부터 하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를 잘못 받았으니까 검찰 조사를 다시 잘 받으면 되겠지. 제가 상담하면서 이 말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경찰 조사를 좀 잘못 받아서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사님 앞에서 다시 조사를 잘 받으면 되겠죠? 네, 틀렸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현재 경찰,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가 여러분을 불러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훌륭한 검사님께서 내 사건을 잘 검토해서 내 억울함을 잘 풀어주실 거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기소 불기소 결정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결정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검찰청에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 직무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절도, 협박, 교통사고 이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들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검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억울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검사가 다시 검토해서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지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네 번째, 판사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제가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고 찾아오는 분들인데 너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얘기를 쭉 들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판사였어도 무죄 판결을 내려주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재판에서 무죄를 다툰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 첫 기일에 증거 인부라는 걸 하는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판사님이 증거 의견 밝혀주시죠. 증거 동의하십니까? 하는데 잘 모르고 네 동의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형사재판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이런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증거 부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내 증거 의견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판사가 대신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판사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재판을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오늘 형사사건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지는 뭐냐면 형사사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찰 조사 받고 재판 받고 이렇게 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차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하고 최대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여기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